3.1운동 100주년인 한 해를 마무리하며 교계 지도자들이 한국교회의 새로운 100년을 제시하는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국가기도 연합운동모임 원크라이가 새해에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밤을 새워 함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탈북민이 우리나라에 정착해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해선 정부가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같은 공공분야 일자리를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100년 전 3.1운동에 시작이 됐던 독립선언문을 오늘날 다시 작성한다면 어떤 내용이 담길까요? 일제의 탄압 아래 신음하던 민족을 위해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기독교 정신을 이어가고자 이 시대 교계 지도자들이 한국교회의 새로운 100년을 제시하는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윤인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1919년 3월 1일 태화관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했던 민족대표 33인의 모습이 1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 재현됐습니다.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교계 지도자와 학자 등 33인은 3.1운동 100주년인 2019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한국교회의 새로운 100년을 다짐하는 선언문을 낭독했습니다. 진보 보수, 그다음에 노년, 소년, 남녀 불문하고 모든 계층을 초월해서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성탄을 만드는 심정에서 각자가 대표성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냐. 그래서 공동 작품으로 내놓게 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이 가진 선언서입니다. 선언문에는 김명혁 한복협 회장과 이용정 교회협 총무 등 기독교 내 보수와 진보 진영을 아우르는 교계 지도자들이 참여했습니다. 여성 대표로는 한영수 한국 YWCA 회장과 한국염 정의기억연대 운영위원장 등이, 청년 대표로는 남기평 한국기독 청년협의회 총무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들은 한국교회가 분열과 갈등을 회개하고 사회적 양극화 극복과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위해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정치적인 선동과 진영 이데올로기를 배격하고 진정한 기독교 신앙을 실천하는 교회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1혁명 100주년에 주시는 성탄의 은총과 복을 갈구하며 이 한반도의 평화와 공의의 주님께서 성육하시기를 기원한다. 우리는 3.1혁명 100주년이 되기까지 이 땅에 몸을 입으시어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한다. 앞으로도 성탄해 주시는 성육의 은총을 사모하며 이 은총의 역사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동참할 것이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한국교회의 새로운 100년을 선포하는 이번 선언엔 사회 각계각층의 성도 3,600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주최 측은 선언문의 뜻을 같이 하는 기독인 1만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라며 특정 집단이 아닌 우리 모두의 선언문에 한국교회가 적극 동참해주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윤인경입니다. 국가기도연합운동 모임 원크라이가 새해 1월 17일을 국가기도의 날로 선포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평촌 세종안교회에서 열리는 이번 기도회는 교단과 교파를 초월한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모여 17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12시간 동안 기도를 이어갑니다. 새해 시작의 문을 기도로 여는 겁니다. 만리연교회 이형로 목사와 신길교회 이기용 목사 등이 강사로 나서 메시지를 전하고 강찬, 강명식, 소진영 등 찬양 사역자들의 공연도 펼쳐집니다. 이번 기도회 실행위원장을 맡은 황덕영 목사는 복음적 통일과 세계 선교를 감당할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모두가 말한다며 마지막 때에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 모여서 중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탈북민들의 취업 상황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국회와 교계가 함께 탈북민들의 안정적인 취업을 위한 토론회장을 마련했습니다. 북한을 이탈해 우리나라에 정착한 탈북민의 수는 현재 3만 3천여 명에 이릅니다. 남북 하나재단에 따르면 탈북민들의 고용률은 일반 국민과 비슷하지만 공공부문 취업률은 0.64%에 불과하고 일용직과 임시직 등의 상당수가 종사하고 있습니다. 탈북민이란 특수성으로 인해 고용에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선교통일한국협의회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선 탈북민 취업 지원 정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현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탈북민의 자립과 자활 능력을 제고해 사회 통합을 강화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어 공기업 등 수준 높은 고용 제고가 최우선 과제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조요셉 숭실대 교수를 비롯한 참석자들은 탈북민에 대한 범정부적 지원으로 관악구 탈북민 모자 아사 사건 재발을 막아야 한다며 탈북민의 취업 문제는 개인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안정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국가적 통일 역량을 강화하는 길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세계 곳곳의 주요 소식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중국 교육부가 학생을 성희롱하거나 뇌물을 받는 등 법과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교사는 평생 강단에 서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윤리 강화 가이드라인은 대학 교수들이 이딴 성추문으로 논란을 일으킨 가운데 나왔는데요. 자세한 소식 박재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중국 교육부가 법과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교사는 교직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학생을 성희롱하거나 뇌물을 받는 것 등 엄중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 교사 자격을 박탈하고 교직에서 퇴출된다는 겁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교육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윤리 강화 가이드라인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중국 베이징 대학 등 여러 대학에서 여학생들을 성폭행한 여러 교수들의 이딴 성추문으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가운데 개정됐습니다. 올해 멕시코에서 마약 카르텔 폭력 등으로 희생된 경찰이 415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멕시코 일간 레포르마는 올해 들어 하루 1.2명꼴로 경찰이 피살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추세대로라면 연말까지 살해되는 경찰 수가 435명에 달할 전망입니다. 현지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에 대해 경찰 무장이 허술하고 준비와 훈련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스위스가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을 위해 6시간 미만 출장 시 비행기 대신 기차 사용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기차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비행기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연방정부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이 같은 계획을 실시할 것이라며 기차만 이용해야 하는 지역을 열거한 목록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연방 장관들의 회의체인 연방평의회는 지난 7월 정부의 탄소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06년 대비 50% 감축하는 방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돼지 콜레라가 확산되면서 돼지 2만 7천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보건당국 관계자는 북수마트라주를 중심으로 지난 3개월간 돼지 콜레라가 퍼졌다며 매일 1,000에서 2천 마리가 죽어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축산 농가들이 폐사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강과 길거리에다 내다버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죽은 돼지의 악취뿐 아니라 강에 떠다니며 물을 오염시키는 겁니다. 이에 축산당국은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폐사체는 반드시 묻거나 소각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시행하고 있는 독일 의회가 의원 과다 문제로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현재 709명에 달하는 하원 의원을 비롯해 2021년 총선 이후 직원 수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독일 의회가 이처럼 비대해진 원인은 현재 전체 의석수 배분이 정당 지지율에 의해 결정되는 완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당들 역시 의원 과다 문제를 인정하고 있지만 선거제도 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좀처럼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굿TV 뉴스 박재현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진은희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중국을 방문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현지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합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촉발된 한일 관계 악화에 대한 해법과 군사정보보호협정인 지소미아 종료 등 주요 현안을 두고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베 총리는 지난 13일 도쿄에서 열린 내외정세 조사회 강연에서 크리스마스 이브에 중국 청두에서 한중일 정상회의에 출석한 후 문재인 대통령과 한일 순회회담도 할 예정이다라고 전한 바 있습니다. 오픈뱅킹이 한 달 반가량의 시범 서비스 가동을 마치고 18일 전면 시행에 들어왔습니다. 오픈뱅킹은 하나의 앱만으로 고객이 가진 모든 은행의 계좌를 조회하고 자금 출금, 이체까지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지난 10월 말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 10개 은행을 포함해 모두 16개 은행과 핀테크 기업 31곳이 오픈뱅킹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새해 1월 시티은행을 시작으로 카카오뱅크도 내년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오는 31일 미국 최대 새해맞이 라이브쇼 ABC 방송의 디 클라크스 뉴이어스 로킹 이브에 출연합니다.
최대 2,500만 명의 미국인들이 시청하는 이 프로그램에 2번 이상 출연하는 한국 가수는 방탄소년단이 처음입니다. 특히 올해는 뉴욕 타임즈 스퀘어 공연에 직접 참여하면서 글로벌 스타로서의 입지를 다졌다는 평가입니다. SK 김광현이 한국 프로야구 KBO 리그에서 경쟁 입찰을 거쳐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 진출했습니다. 경쟁 입찰인 포스팅 시스템으로 진출한 역대 4번째 선수입니다. 김광현은 세인트루이스와 2년간 보장금액 800만 달러에 계약을 했습니다. 투구 이닝 등 성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2년간 300만 달러를 받게 됩니다. 한편 세인트루이스는 메이저리그 30개 구단 중 2번째로 많은 11번 월드시리즈 정상을 밟은 명문 구단입니다. 구티비 뉴스 진은입니다. 글로벌 선교 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조유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덕수교회 김정숙 교회 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덕수교회가 성북구 지역 독거노인을 위한 집수리 봉사를 진행했습니다. 봉사단원들은 91살 김순재 할머니 댁 등 3가구에 온열 매트를 깔고 문풍지를 붙이는 등 겨울 한파 방지 작업을 했습니다. 봉사에 참여한 박준규 집사는 어르신들을 도울 수 있어 너무 보람있는 하루였다고 말했습니다. 어르신들도 교회에서 집안도 따뜻하게 해주고 위로도 해줘서 너무 고맙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기동문화선교회 새 이사장에 최일도 목사가 선임됐습니다. 바포 목사, 시인 목사로도 유명한 최 목사는 다일 공동체, 천사병원 등 여러 NGO 단체의 이사장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그는 부족하지만 고 황수관 박사의 유지를 잘 잇겠다며 특히 신바람 나는 교회와 사회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기동문화선교회는 고 황수관 박사가 생전에 강조했던 웃음과 행복한 삶을 위해 힐링 전도 등을 주제로 전국 교회를 순회하며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에바다 선교회가 오는 21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통일의 주역 탈북민을 위한 에바다의 향연을 개최합니다. 에바다 선교회는 탈북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고 인성, 지성, 영성을 겸비한 실력자로 양육하는 것을 궁극적 목적으로 합니다. 이날 행사에는 탈북구와 구출 영상을 상영하며 탈북민 간증을 비롯해 장학금 전달식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미자립교회와 다음 세대를 섬기는 부흥세대 커뮤니티가 2020년 청소년 캠프와 청년 캠프를 각각 진행합니다. 청소년 캠프는 새해 1월 30일부터 2월 1일까지 경기도 남양주 서경대 청소년 수련원에서 열리며 2월 13일부터 15일까지는 경기도 성은동산 기도원에서 청년 캠프가 진행됩니다. 한편 행사를 주최하는 부흥세대 커뮤니티는 복음화율이 4%에 불과한 청소년들이 부흥세대가 되도록 각종 캠프와 교회 투어 집회 등 다양한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조유현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